30년 동안 침묵했습니다. 권력자도 재벌도 그녀의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북악산의 수호자라 불리는 박서령 무당, 그녀가 드디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지금일까요? 강물이 검게 변하고 있다. 시간이 없다. 그녀가 본 것은 올 여름입니다. 음력 6월에서 7월 사이, 낮 12시에서 오후 2시, 대한민국 전체가 얼어붙는 순간이 온다고 합니다. 첫째 날, 침묵. 둘째 날, 분노. 셋째 날, 각성. 5천만 국민이 동시에 깨닫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속아왔다는 것을. 허무맹랑한 이야기일까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최근 불안한 꿈을 꾸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새들의 이상행동 보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은 지진들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그녀가 말한 징조일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 박서령 무당의 예언을 낱낱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녀는 누구인지, 무엇을 보았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하는지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30년간 침묵하던 그녀는 대체 누구이며 왜 지금 이 순간 입을 열었을까요? 북악산 자락에는 한 여인이 살고 있습니다. 박서령. 이 이름을 들어본 적 없으시다면 당연합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숨겨왔으니까요.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녀는 말없이 수행해왔습니다. 정치인이 찾아와도, 대기업 총수가 찾아와도 그녀는 공개적으로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다라는 말만 남기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녀를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녀가 말한 것들이 맞아떨어진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재벌가의 위기를 미리 경고했다는 이야기, 어느 정치인의 몰락을 정확히 짚었다는 이야기, 소문은 소문을 낳았고 그녀를 찾는 발길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늘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사사로운 운명은 말하지 않는다. 내가 입을 여는 날은 이 나라 전체에 할 말이 있을 때다. 그리고 지금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무엇이 그녀를 움직였을까요? 평생의 원칙을 깨뜨릴 만큼 급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박서령 무당은 같은 꿈을 반복해서 꾸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꿈이 10번, 20번 반복되자 그녀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강가에 서 있었습니다. 맑고 깨끗한 물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아름다운 강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강이 대한민국의 운명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우리 민족의 기운, 우리 땅의 흐름, 그 모든 것이 이 강물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상류에서 이상한 물줄기가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검고 탁한 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느다란 실개천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굵어졌습니다. 그리고 맑은 물과 만나는 지점에서 거대한 소용돌이가 생겼습니다. 맑은 물은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검은 물줄기는 집요했습니다. 조금씩 맑은 물의 영역을 잠식해 갔습니다. 강 전체가 탁해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 꿈에서 깨어날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다고 합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박서령 무당은 이 꿈의 의미를 오랫동안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검은 물줄기는 외부에서 들어온 기운입니다. 우리 것이 아닌 에너지입니다. 그녀의 감각에 따르면 이 기운은 2022년경부터 서서히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미약했습니다. 마치 한 방울의 잉크가 맑은 물에 떨어진 것처럼. 하지만 해가 바뀔수록 그 기운은 강해졌습니다. 2023년에는 뚜렷해졌고 2024년에는 무시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박서령 무당은 이때부터 숨이 막히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대한민국의 목을 조르는 것 같았다고. 이것은 정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의 문제도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불안, 사회의 혼란, 설명할 수 없는 답답함,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십시오. 최근 몇 년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뉴스를 보면서 화가 나고 이유 없이 불안하고 미래가 막막하게 느껴지셨습니까? 박서령 무당은 그것이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겪고 있는 집단적 현상이라고. 그렇다면 이 검은 기운은 대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박서령 무당은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 세상이 색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사람도, 땅도, 하늘도 모두 고유한 빛깔을 가지고 있다고.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하늘에서는
두 가지 색이 치열하게 부딪히고 있다고 말합니다. 한쪽은 붉은 빛이 감도는 검은색입니다. 다른 한쪽은 눈부신 황금빛입니다. 박서령 무당은 이 두 기운이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상공에서 싸우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눈에는 그저 평범한 하늘로 보이지만 그녀의 눈에는 전쟁터입니다. 붉은 검은 기운. 그녀는 이것을 탐욕의 색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기운은 밖에서 들어왔습니다. 우리 땅에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작은 틈새로 스며들었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천천히. 하지만 그 본성은 처음부터 같았습니다. 빨아들이는 것. 이 기운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존재의 생명력을 흡수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기생하는 것이 본능인 셈입니다. 박서령 무당은 이 기운이 대한민국을 선택한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민족은 오랜 세월 맑은 기운을 품고 살아왔습니다. 산이 깊고 물이 맑은 땅, 선조들이 지켜온 정신적 유산, 이 모든 것이 축적된 에너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가 바로 붉은 검은 기운이 탐내는 먹잇감입니다. 좋은 땅일수록 나쁜 기운이 탐낸다. 이것이 영적 세계의 역설입니다. 거짓말이 이 기운의 통로입니다. 누군가 거짓을 말할 때 작은 틈이 생깁니다. 그 틈으로 붉은 검은 기운이 스며듭니다. 사회 전체에 거짓이 퍼질수록 틈은 넓어집니다. 박서령 무당은 지난 몇 년간 이 틈이 급격히 벌어졌다고 느꼈습니다. 거짓 뉴스, 거짓 약속, 거짓 미소. 우리 사회 곳곳에 거짓이 스며들었고 그만큼 어두운 기운도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이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습니다. 박서령 무당은 위에서 내려오는 빛을 보았습니다. 황금색입니다. 따뜻하면서도 강렬합니다. 이 빛은 정의의 힘이고 진실의 에너지입니다. 오래전부터 이 땅을 지켜온 힘이기도 합니다. 선조들이 하늘이라 부르던 그것,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옳고 그름을 알려주는 그 목소리, 그것이 형태를 갖추면 이런 빛이 됩니다. 황금빛은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붉은 검은 기운이 스며드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직접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박서령 무당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늘의 개입에는 때가 있다고. 너무 이르면 사람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어둠이 충분히 드러나야 빛의 의미도 분명해집니다. 지금 붉은 검은 기운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금빛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두 힘의 충돌, 그것이 오래 일어납니다. 영적인 영역에서 벌어지는 일은 물질 세계에도 흔적을 남깁니다. 박서령 무당은 대사건 전에 나타날 징조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시기에 불안한 꿈을 꾸게 됩니다. 쫓기는 꿈, 무너지는 꿈, 물에 빠지는 꿈. 개인의 심리 문제가 아닙니다. 집단 무의식이 위험 신호를 감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새들입니다. 철새들의 이동 경로가 달라지거나 새들이 때로 이상한 행동을 보일 것입니다. 예민한 동물들은 에너지의 변화를 먼저 감지합니다. 그들의 혼란은 땅의 기운이 요동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셋째는 땅의 움직임입니다. 작은 지진들이 이어질 것입니다. 풍수에서 말하는 지기가 불안정해지면 땅도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이것은 재앙의 전조가 아닙니다. 변화의 신호입니다. 오래된 것이 무너지고 새 것이 들어서기 전에 나타나는 진통입니다. 혹시 최근에 유난히 생생한 꿈을 꾸신 적이 있습니까? 뉴스에서 이상한 자연 현상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그것이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박서령 무당은 이 모든 징조가 한 시점을 향해 모이고 있다고 말합니다. 올 여름입니다. 음력으로 6월에서 7월 사이, 양력으로는 7월 말에서 8월 초, 그 시기에 무언가가 터집니다. 황금빛과 붉은 검은 기운의 대결이 정점에 이르고 그 여파가 현실 세계로 쏟아져 나옵니다. 그녀가 본 그 순간, 낮 12시에서 오후 2시 사이, 대한민국 전체가 멈추는 순간이 옵니다. 박서령 무당이 본 그 장면은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햇빛이 가장 강한 시간, 낮 12시에서 오후 2시 사이, 평범한 여름날처럼 보이는 그 순간, 하늘에서 벼락이 내리듯 진실이 떨어집니다. 그녀는 이것을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이라고 불렀습니다. 권력의 가장 높은 곳에서 무언가가 터져 나옵니다. 숨겨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드러납니다. 오랫동안 쌓여온 부패,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진 거래, 그리고 외부 세력과의 연결, 어둠 속에서 자행되던 일들이 대낮의 빛 아래로 끌려 나옵니다. 박서령 무당은 이 폭로의 규모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스템 전체가 연루된 일입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못할 것입니다. 설마 이 정도일 줄은. 그 말이 5천만 국민의 입에서 동시에 터져나올 것입니다.
박서령 무당은 이후 3일간의 흐름을 상세히 묘사했습니다. 마치 직접 그 시간을 살아본 사람처럼. 첫째 날은 침묵의 날입니다. 소식이 전해진 순간 사람들은 말을 잃습니다. 텔레비전 앞에서, 휴대전화를 들고, 거리 한복판에서 모두가 멈춥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봅니다. 직장에서는 일손이 멈추고 학교에서는 수업이 중단됩니다. 온 나라가 충격에 빠져 얼어붙습니다. 이날 밤 잠을 이루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머릿속에서 같은 생각이 맴돕니다. 이게 정말 사실인가? 둘째 날은 분노의 날입니다. 충격이 가라앉으면 그 자리에 불이 붙습니다. 우리가 속았다. 이 자각이 분노로 바뀝니다. 거리마다 사람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광장은 인파로 가득 찹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모입니다. 같은 감정을 공유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한 곳으로 모입니다. 함성이 울려 퍼집니다. 세대를 넘어, 지역을 넘어 모든 경계가 무너집니다. 오직 하나의 목소리만 남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된다. 그리고 셋째 날, 박서령 무당은 이날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녀는 이것을 대각성이라고 불렀습니다. 분노는 뜨겁지만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깨달음은 다릅니다. 셋째 날, 사람들의 눈이 달라집니다. 분노를 넘어선 무언가가 찾아옵니다. 깊은 이해, 명확한 인식. 5천만 명이 동시에 같은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잠들어 있었다. 이 깨달음이 퍼지는 순간 개인이 아닌 집단 전체가 변합니다. 박서령 무당은 이것을 하나의 마음이 되는 순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분열되어 있던 민족이 단 사흘 만에 하나로 합쳐집니다. 정치적 입장도, 세대 차이도, 지역 감정도 그 앞에서는 의미를 잃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하늘의 반응입니다. 박서령 무당은 이 시기에 특별한 구름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용의 형상 혹은 봉황의 모습. 사람들이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볼 때 그 구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이 하늘이 보내는 메시지라고 확신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옳은 길을 가고 있다. 혼란의 한가운데서 나타나는 희망의 징표입니다. 폭풍이 지나면 무엇이 남을까요? 파괴만 남을까요? 박서령 무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보통 이런 대혼란 뒤에는 더 큰 혼란이 따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사람들 스스로가 질서를 만들어갑니다. 위에서 누가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에서부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지로 새로운 질서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질서의 중심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인물입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청소가 필요합니다. 박서령 무당은 대사건 이후의 시기를 대청소라고 불렀습니다. 집안에 쌓인 먼지와 곰팡이를 걷어내는 것처럼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썩은 것들을 제거하는 시간입니다. 이 과정은 고통스럽습니다. 오래된 것을 버리는 일은 언제나 아픕니다. 익숙했던 시스템이 무너집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구조가 해체됩니다. 정치권에서, 경제계에서, 사회 각 분야에서 변화의 바람이 불어닥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과정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하지만 박서령 무당은 말합니다. 썩은 기둥을 그대로 두면 집 전체가 무너진다고. 지금의 고통은 더 큰 붕괴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흥미로운 것은 이 청소가 위에서 주도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국민 스스로가 움직입니다. 대각성을 경험한 사람들은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 없습니다. 눈을 뜬 사람은 다시 감을 수 없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작은 정직들이 모여 큰 흐름이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혁명입니다. 총성 없는, 그러나 되돌릴 수 없는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한 사람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박서령 무당은 이 인물을 오래된 영혼이라고 불렀습니다. 나이는 40대 후반에서 50대 사이입니다. 하지만 그의 눈을 보면 나이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젊은 얼굴에 천년을 산 듯한 눈빛, 그녀는 그 눈을 또렷이 보았다고 합니다. 깊고 맑고 슬픔과 지혜가 함께 담긴 눈. 이 사람의 외모는 평범합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길에서 스쳐 지나가면 알아보지 못할 정도입니다. 옷차림도 수수합니다. 권위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박서령 무당은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람은 권력을 원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나서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지만 시대가 그를 부릅니다. 사람들이 그를 찾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불빛을 향해 모여드는 것처럼. 가장 놀라운 것은 그의 목소리입니다. 그가 말을 하면 사람들이 웁니다. 기술적인 화법이 아닙니다. 정치적 수사도 아닙니다. 그냥 진실을 말합니다. 단순하게, 솔직하게,
그런데 그 말이 가슴에 닿습니다. 오랫동안 굳어있던 무언가가 녹아내립니다. 보수든 진보든 노인이든 젊은이든 그의 말 앞에서는 구분이 사라집니다. 모두가 같은 것을 느낍니다. 이 사람은 진짜다. 박서령 무당은 이것이 영혼과 영혼의 소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말이 귀를 거치지 않고 바로 마음에 닿는 것입니다.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그릇이라고, 우리 민족이 가장 필요로 할 때 나타나도록 예정된 사람이라고. 이 지도자 아래서 대한민국은 빠르게 안정을 찾습니다. 분열되었던 마음이 하나로 모입니다. 서로를 향했던 분노가 화해로 바뀝니다. 상처 입은 사회가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박서령 무당은 이 시기를 회복의 해라고 불렀습니다. 병을 앓고 난 뒤 몸이 더 강해지듯 대한민국도 이 과정을 통해 이전보다 강해진다고.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집안 청소가 끝나면 문을 열고 밖을 볼 때가 됩니다. 박서령 무당의 시선은 38선 너머로 향했습니다. 남쪽의 회복은 예상치 못한 곳에 파장을 일으킵니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박서령 무당이 본 가장 놀라운 장면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녀의 눈앞에 한반도 전체가 펼쳐졌습니다. 북쪽 끝 백두산에서 푸른 기운이 솟아올랐습니다. 남쪽 끝 한라산에서도 붉은 기운이 피어올랐습니다. 수십 년간 서로를 향해 흐르지 못했던 두 줄기의 에너지, 그것이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두 기운은 38선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그리고 만나는 순간 하늘로 치솟는 황금빛 기둥이 되었습니다. 박서령 무당은 그 광경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너무 아름다웠다고, 너무 오래 기다렸던 순간이었다고. 2030년, 그녀가 본 통일의 시점입니다. 하지만 이 통일은 우리가 상상하던 것과 다릅니다. 전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쪽이 다른 쪽을 삼키는 방식도 아닙니다. 박서령 무당은 자연스러운 합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 막힌 것이 뚫리면 저절로 흐르듯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대사건 이후 남쪽에서 일어난 각성, 그것이 북쪽에도 파장을 일으킵니다. 진실의 힘은 경계를 모릅니다. 38선이라고 해서 막을 수 없습니다. 남쪽 사람들이 깨어나는 것을 북쪽 사람들도 느낍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으로, 그 다음에는 의문으로, 그리고 마침내는 갈망으로.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이 물음이 북쪽 땅에서 조용히 퍼져나갑니다. 양쪽 모두 같은 결론에 도달합니다. 따로 있어서는 안 된다. 함께여야 한다. 이것은 정치적 계산이 아닙니다. 생존의 본능입니다. 반쪽짜리 몸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깨달음입니다. 오래전 헤어진 가족이 다시 만나는 것처럼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곧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박서령 무당은 통일 이후의 변화를 피가 다시 도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70년 넘게 막혀있던 혈관이 뚫립니다. 백두에서 한라까지 기운이 자유롭게 흐릅니다. 막혔던 곳이 뚫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저리고 아픕니다. 하지만 곧 생기가 돕니다. 힘이 솟습니다. 전에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이 가능해집니다. 대한민국은, 아니 통일된 한국은 전례 없는 성장을 경험합니다. 경제만이 아닙니다. 문화, 기술, 정신적 역량, 모든 면에서 폭발적인 도약이 일어납니다. 반쪽일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현실이 됩니다. 박서령 무당은 이것을 완전해진 몸의 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한쪽 팔만으로 할 수 있는 일과 두 팔로 할 수 있는 일은 다릅니다. 우리 민족은 마침내 온전한 모습을 되찾습니다. 이 변화는 한반도 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세계가 지켜봅니다.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일이 눈앞에서 일어납니다. 총성 한 발 없이 이루어진 통일, 증오가 아닌 이해로 만들어진 하나됨. 세계는 묻습니다. 어떻게 가능했는가? 그리고 그 답을 찾기 위해 사람들이 한국을 향합니다. 배우기 위해서. 한국이 보여준 것을 자신들의 땅에서도 실현하기 위해서. 박서령 무당의 시선은 더 먼 곳으로 향했습니다. 2033년, 그녀가 본 한국의 모습은 지금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비행기마다 한국행 승객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들이 찾는 것은 반도체가 아닙니다. 한류 스타도 아닙니다. 성형수술도 아닙니다. 그들은 배우러 옵니다. 영혼의 성숙을, 함께 사는 법을, 분열을 넘어 하나 되는 비결을. 한국은 세계의 영적 중심지가 되어 있습니다. 돈을 가르치는 나라가 아니라 마음을 가르치는 나라. 경쟁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공존을 가르치는 곳. 박서령 무당은 이것이 우리 민족의 본래 역할이라고 말합니다. 오래전 동방예의지국이라 불렸던 정체성. 그것이 새로운 형태로 부활합니다. 물질의 시대가 저물고
정신의 시대가 열릴 때 한국이 그 길을 여는 등불이 됩니다. 하지만 박서령 무당은 중요한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확정된 미래가 아닙니다. 높은 가능성일 뿐이라고 그녀는 강조했습니다. 씨앗이 뿌려졌다고 해서 반드시 꽃이 피는 것은 아닙니다. 물을 주어야 합니다. 잡초를 뽑아야 합니다.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이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현 여부는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녀가 전한 실천 방법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첫째, 정직하게 사십시오. 작은 거짓말도 어둠의 틈을 만듭니다.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십시오. 스스로에게도 솔직해지십시오. 둘째, 내면을 돌보십시오. 하루에 잠깐이라도 고요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구분하는 눈을 기르십시오. 셋째, 탐욕을 내려놓으십시오.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은 다릅니다. 더 많이 가지려는 마음이 모든 부패의 시작입니다. 이 세 가지를 실천하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밝은 미래의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반대로 탐욕과 거짓에 빠지는 사람이 많아지면 다른 결과가 올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박서령 무당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가올 일들이 무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썩은 가지를 자르는 것은 나무를 죽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더 건강하게 자라게 하기 위함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거목은 지금 가지치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플 것입니다. 하지만 그 후에는 전에 없던 푸르름이 찾아올 것입니다. 밤이 가장 어두울 때가 새벽이 가장 가까울 때입니다. 두려움 대신 희망을 품으십시오. 불안 대신 준비를 하십시오.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5천만의 마음이 하나로 모일 때 어떤 어둠도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는 예언과 역사적 기록에서 영감을 받은 내용입니다. 두려움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생각할 거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비판적으로 바라보시되 마음 한켠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의미 있게 느껴지셨다면 주변 분들과 나누어 주십시오.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최근 꾸신 꿈이나 느끼신 감정도 좋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서로의 경험을 나눕시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 채널이 더 많은 분들께 닿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어두운 밤이 가장 밝은 새벽을 품고 있습니다.